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나가오 가즈히로 지음, 북라이프 출판. 평소에 잘 걸으세요? 자주 걸으셔야 해요. 걷기만 해도 한결 나아지거든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다. 걸으면 낫는다는 말이 과언이라면 확실히 나아진다고 바꿔 말하면 어떨까? 걷기를 생활화하면 더는 의사를 찾지 않게 된다. 이 점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든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 현상은 과연 올바를까?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2명 중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외래 환자를 진찰하는 동네 의사로서의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병원에서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장점밖에 없어서 농담을 섞어 말하자면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건강해지면 지금만큼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걷기를 실천해 환자가 감소하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이 많아지면 의료와 간병에 쏟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며 의료비와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모두가 걸으면 이러한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다만 건강제일주의 인생은 재미가 없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나는 아무리 의사라도 건강만을 위해 살고 싶지는 않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때로는 과음을 하는 날도 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뭐니 해도 나날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고행하듯 걷기를 추천하려는 생각은 결코 없다.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힘들어서 싫어요 라며 고개를 흔들곤 하는데 걷기는 결코 외롭지 않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그래서 걷기는 행복 그 자체이자 누구든 간단히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이 책에서는 왜 걷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운명이 변화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되도록 알기 쉽고 간결하게 답하려 노력했다.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쯤이면 독자 여러분도 걷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으리라 믿는다. 걷기의 탁월한 효과를 알게 되면 다음은 실행에 옮겨 모쪼록 걷기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네, 본격적인 책 전달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오늘과 같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된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다.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우선 식이요법을 권한다. 최근에는 밥이나 빵 등의 탄수화물 식품과 단 것을 멀리하는 당질 제한식이 주목받는 추세다. 고혈압은 저염식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단,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니다.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식사량을 줄이라는 조언을 따르고 싶어도 좀처럼 실천하기 힘들다. 잠시 떠올려 보자. 집에서 딱히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보내는 날일수록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자꾸만 먹을 것에 손이 가지 않는가? 생활습관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메타보 검진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기도 한다. 정식 명칭은 특정 건강 진사이다. 복부둘레, 체질량 지수,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흡연 습관의 유무를 살펴 생활습관병의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메타보 검진의 주요 내용이다. 남성은 복부둘레 85cm 이상, 여성은 90cm 이상이 진단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가 불록 나온 사람에게 아이고 완전히 메타보네요 하고 짓궂은 농담을 건넬 만큼 메타보라는 말은 이미 대중에게 퍼지기 시작했다. 메타보, 즉 메타볼릭 신드롬, 다른 말로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 이 대사증후군은 분명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 대사증후군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커다란 결실이다. 허리에 살이 붙으면 자신은 물론 타인도 쉽게 알아보는 만큼 복부 둘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널리 퍼지게 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솔직한 의견이다. 대사증후군 검진이 만족할 만한 실적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식사에 대한 지침은 중시된 반면 운동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생활습관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당뇨병 치료제는 대략 7개통이 있고 신약도 계속 개발 중이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기보다 체중을 먼저 감량해야 한다. 체질량 지수 30에 혈당치가 높은 사람이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떨어뜨리면 혈당치도 확연히 내려간다. 단지 체중만 조절하면 되는데도 아무런 노력 없이 인슐린 투여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 고혈압 환자 역시 혈압 강화제를 서너 종류나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으로 혈압을 낮췄다고 해서 나았다고 볼 수 없다. 진정한 의료란 원인을 밝혀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약에 기대지 않고 본질에 다가가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비만이 문제라면 체중을 조절한다는 단순한 원리다. 그리고 살을 빼려면 움직이기, 즉 걷기를 빼놓을 수 없다. 걷기를 잊고 살다 보면 비만도가 높아져 대사증후군 검진에서 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지만 차도가 없다는 느낌에 흐지부지 복용을 중지하고 그대로 중년이 된 후에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켜 갑자기 쓰러지거나 암이나 치매가 발병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인 생활습관병은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걷기라고 할 수 있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라는 뜻일 것이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킨다. 사실 인간은 가장 암에 걸리기 쉬운 동물이다. 인간의 약 30%가 암으로 죽는 반면 다른 동물들의 암 사망률은 매우 낮다. 인간과 99%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침팬지가 2% 이하, 개와 고양이는 그 절반인 1% 이하,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더욱 낮은 0.1% 이하라고 한다. 다만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사망 원인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암이 많으며 애견의 30%가 암으로 죽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스트레스가 암 발병률을 높이는지도 모른다. 움직이지 않는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 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도 비슷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활하는 부족처럼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항상 걸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걷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명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암은 왜 발생할까?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 손상이다. 유전자 손상은 부모의 유전자가 대물림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담배, 자외선, 화학물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의 후천적인 원인이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 통상적으로는 유전자가 손상되더라도 곧바로 복구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손상된 유전자가 그대로 복제될 때도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여러 번 누적되며 암세포가 발생한다. 유전자 복제 오류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므로 암이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은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같이 5,000개 이상의 작은 암세포가 생성된 뒤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악성 바이러스를 자동으로 발견해 차단하거나 삭제한다. 바로 이러한 기능이 우리 몸에도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면역력이다. 그런데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세포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애초에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도 높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을 낮추고 만약 복제 오류가 반복돼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빈틈없이 격퇴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걸을수록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NK세포, 다른 말로 자연 살해세포라고도 한다. 이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만을 직접 파괴하는 든든한 아군이다. 위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적절한 운동이라는 표현인데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인체의 세포나 유전자를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NK세포를 활성화하려면 즐겁게 운동하기도 중요하다. 그러니 유쾌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값비싼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거나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이 많지만 걸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암은 노화의 일종이므로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암을 100% 예방할 길은 없지만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암은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걸어보자.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뇌 건강에도 걷기가 좋다. 최근 장내 세균이나 장내 환경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는가? 장내 세균이란 장 안에 서식하는 세균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장에는 3만 종류, 1000조 개 이상의 장내 세균이 산다고 한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약 60조 개라고 알려졌으니 우리는 그보다 많은 수의 세균을 장 안에 품고 사는 셈이다. 그 많은 장내 세균은 종류별로 집단을 이루며 장벽에 붙어 산다. 장내 세균을 크게 나누면 20%는 유익균이며 10%는 유해균, 나머지 70%는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은 중간균이다. 이 비율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사람일 경우이다. 인간 사회는 환경이 나빠지면 좋은 사람이 줄고 나쁜 사람이 늘어난다. 장내 세균도 이와 같아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유해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유익균의 비율이 줄어들어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변비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결과는 누구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장은 우리 몸 최대의 면역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체내 면역 체계의 대부분이 장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장내 환경이 나쁘다는 말은 비단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 환경이 악화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진다. 장은 다양한 호르몬을 내뿜는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뇌 속의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뇌와 장의 지배관계는 뇌가 위, 장이 아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장이 위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장이 뇌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듯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한 뇌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진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이다.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진다. 내성 없는 완벽한 항우울제 걷기. 최근 들어 우울증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친척, 동료, 이웃 등 가까운 지인 중에도 의외로 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할지 모른다.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을까? 흔히 현대사회를 가리켜 스트레스 사회라고 할 만큼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도 원인이지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잠들지 못할 때는 의사에게 같은 말처럼 조기 치료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우울증 진단 빈도가 증가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급증하는 항우울제 처방이 있다. 우울증은 약으로 치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우울증 증상을 토로하며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면 대부분의 의사가 우선은 약을 처방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우울제는 SSRI와 SNRI다. 이 두 가지 약은 세로토닌을 몸에서 재흡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약물 복용으로 우울증이 치유되면 좋겠지만 별다른 호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환자가 상당히 많다. 좀처럼 약을 끊지 못하고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사는 환자도 있다. 약물 치료가 우울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우울증은 걸으면 개선된다. 우울증이란 뇌 속에 세로토닌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인데 걸으면 이 호르몬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일단 걸어야 한다. 우리 병원의 외래 진료에는 우울증 환자도 매일같이 내원한다. 그때마다 꼭 걸으세요. 걸으시면 약을 안 드셔도 돼요 하고 말씀드리지만 환자들은 좀처럼 걷지 않는다. 걷기를 비롯해 그 어떤 일에도 의욕이 솟지 않는 무기력이야말로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니 당연한 반응일지 모른다. 많은 우울증 환자가 밝은 낮에는 밖에 나갈 기운조차 없다며 해가 기울고 진료 시간이 끝날 무렵 내원한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걸었으면 한다.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면 매일 습관처럼 걷게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항우울제를 최소량만 복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항우울제의 효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걸을 만한 기운이 생기면 서서히 복용량을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 걷기만으로 전환하자. 이 방법이라면 초기 우울증은 3개월 만에 극복할 수 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활용하며 걷기를 지도하는 좋은 정신과 의사, 좋은 내과 의사를 만나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우울증은 뇌 속에 세로토닌 및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걸으면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는 것이다. 알고 보면 걷기에는 항우울제와 같은 효능이 있는 셈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약을 써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을 증가시키는 쪽이 좋은가? 아니면 걸어서 증가시키는 쪽이 좋은가? 당연히 걷는 편이 좋을 것이다. 항우울제 등의 향정신성 치료약은 의존성이 있기 마련이라 장기간 복용하는 사이 약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점점 끊지 못하게 된다. 처음에는 효과를 보이던 약이 점점 듣지 않게 되기도 한다. 그러니 정신과 치료약을 오래 복용해서 좋은 점은 아무것도 없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방법. 나이가 들면 누구든 아프고 어딘가는 불편해지기 마련이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결리거나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진다. 화장실도 자주 간다. 이러한 증상은 병이 아니라 나이 탓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그럴싸한 병명을 붙여 의료화하는 것이 현실이다.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상 환자는 치료를 위해 툭하면 병원을 찾는다. 실제로 환자도 나이 탓이에요, 노화 현상이군요 같은 말보다 땡땡땡이라는 병입니다 라는 진단을 좋아한다. 환자의 나이가 80, 90이어도 나이 탓이라는 말은 금기어이다. 실제로 노화라는 말을 들으면 벌컥 화부터 내는 환자도 있다. 그러나 노화 때문에 시작된 증상들은 의료적 수단을 동원하면 통증을 덜어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에 이르지는 못한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노화를 멈출 수는 없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스스로의 노력뿐이다. 자연적인 노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자연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자가치료의 길로 이끄는 조언뿐이다. 그런데도 제약회사의 의도에 휘둘려 약 처방이 의사의 본분이라고 착각하는 의사가 많다. 혈압 강화제, 골다공증약, 비타민 D, 진통제, 혈액순환제, 위장약, 정장제, 항치매제, 수면제 등 효능이 같은데도 적게는 2종류에서 많게는 4종류까지 동시에 처방되는 일도 많다.
그렇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걷기를 통해 자연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 방법이다. 돈은 한 푼도 필요 없다. 배가 나오고 어딘가 음침한 사람이 다이어트 전에 뚱한 표정으로 천천히 회전하다가 짜잔하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다이어트 후에 날렵해진 모습으로 변신한다. 겨우 2달 만에 하며 깜짝 놀란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 센터의 비법은 지극히 단순하다. 식사 제한과 운동뿐이다. 이 2가지를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모양이다. 일단 요요를 빼고 생각하면 이 센터의 프로그램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며 이름에 담긴 의도도 훌륭했다. 문제는 고가의 비용이다. 전속 트레이너가 1대1로 밀착 관리하는 만큼 당연한 가격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비싸기는 하다. 돈을 들이지 않고 이 센터만큼 효과를 낼 수 없을까?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다. 바로 워잡, 워킹이다. 걷기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운동화를 구입하거나 번거로운 짐을 덜기 위한 물품 보관함 사용료 정도이다. 그 정도만 투자하면 무한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중에는 무엇이든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무조건 고가의 물건을 동경하는 경향도 있다. 비쌀수록 효과를 약속한다고 믿기 때문일까? 노후의 행복조차 돈으로 사겠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거금을 들여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행복이 보장된다고 말이다. 그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외식이나 식재료는 가격과 품질이 어느 정도 일치할지 모른다. 하지만 특히 건강에 관해서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걷기만큼 결과를 약속하는 비결은 없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 없이도 손에 넣을 수 있다. 돈을 지불하고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사람도 많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정작 운동을 하러 가면 흔히 러닝머신으로 알려진 트레드밀이나 실내용 고정 자전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모처럼 들인 비용이 아까울 따름이다. 더욱이 세로토닌 증가 효과를 보려면 머릿속을 비우고 걸을수록 좋은데 운동 중에 이어폰을 꽂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면 역효과를 볼 뿐이다. 화면 속 세상에 의식을 집중해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샤워를 하고 싶다면 걷는 동안은 걷기에만 집중하자. 꼭 음악을 듣고 싶다면 심신에 안정을 주는 곡이 좋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걸으면 명상에 잠겼을 때와 비슷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신경이 활성화된다. 최근 들어 자율신경 실조증도 급증하는 추세다.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불면증, 현기증, 기립성 저혈압 등 다양한 신체 이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놀랄 만큼 많다. 걷기는 자율신경 기능을 안정시킨다. 돈이 드는 건강요법이 잇따라 세상에 나오고 계속 새로운 유행이 생겨나지만 주머니를 열지 않고도 효과를 만끽할 수 있는 워잡, 워킹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한다.